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22일 6시 5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730만원대. 어제 FOMC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75bp 예상치대로 금리를 올렸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점도표, 그러니까 내년까지의 이 금리 인상 추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상당히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매파적이진 않았다. 매파적이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잡았다라는 평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22년 말까지 최소 4.25%의 금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1월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0.5포인트 정도 인상이 아닌 0.75 정도,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6, 7, 9, 11을 밟을 수도 있다. 조금 요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기가 나왔었고, 일단 75bp 얘기가 나오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박았다가 한 번 더 쌍고를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움직임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었고, 지금은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 신호는, 이 반등의 뒤에는 자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1407원까지 아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본의 은행 뱅크 오브 재팬이죠. BOJ가 24년 만에 엔화 매수 시장에 이제 개입을 했다. 엔화를 이제 사들인다는 거죠.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무려 24년 만이고, 이거는 지금 엔화가 너무나 약세를 띠고 있고 달러가 너무 강세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국가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확 꺾이면서 조금 이제는 치솟던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시장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리 딱 올리고 나서 분위기가 이제 사실 금리를 지금 올리고 뭐 내리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건 3개월 뒤, 6개월 뒤 내년의 상황이 좀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요것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점도표 자체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결국에는 여기 전저점을 박살을 내면서 내려왔다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좀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크게 반등을 줬던 자리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아직 진입은 안 했지만 이 위에서 충분히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물론 이따 본장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나스닥이 현재는 일봉상으로 양봉을 띄워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일봉상의 양봉으로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마무리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런 양봉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충분히 이런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주가 좀 상당히 기대되는 주가 되지 않겠냐. 나스닥이 이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비트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장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벽에 뒤흔들고 저점까지 갱신을 했어요. 지금 원화 차트로는 저점 갱신 안 한 걸로 나오지만은, 자, 비트코인 해외 차트입니다. 어제 내려박으면서 저점을 또 갱신을 해버렸어요. 18125까지 찍어버렸습니다. 18,100달러를 찍고 지금 반등이 그래도 나오고 있는 거는 다행인 거죠. 이게 반등이 이 정도로 준다라는 거는 이전에 제가 이 구간이랑 계속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흔들어 제끼고 옆으로 빼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흔들어 제끼고 옆으로 좀 빼다가 반등이 나오는 요런 프랙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요런 패턴이 또 반복돼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요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친구가, 저는 비트코인이 바닥으로 내려갈 거였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위로 올려버렸다, 사정없이. 그리고 여기서 또 사정없이 빼긴 했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 형태의 차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나락을 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올렸다가 갈 수도 있었고, 올렸다 갈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어쨌거나 이 구간, 이 18,000대 초반 구간에서의 좀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는, 자, 결과적으로 9월 FOMC는 끝났습니다. 악재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FOMC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매번 할 때마다가 악재죠.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돈을 빨아들인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투자 시장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고, 당연히 투자 시장에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다음 FOMC는 언제냐. 9월이 끝났기 때문에 11월 1일하고 2일, 이렇게 되면 11월 3일 새벽에 또 발표를 하겠죠. 12월 2일 밤이 되겠습니다. 이때 FOMC가 0.5 정도를 올리게 되면 이거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요번 9월 FOMC에서 0.75 얘기가 또 나오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달러만 조금 꺾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비트코인도 이제는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 구간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부터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때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길게 봤을 때 이 정도 사이클이면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이클을 변곡점으로 좀 접어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길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이 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 딱 최고점 25K 단기 최고점 찍고 내려왔던 구간이 815입니다. 815. 8월 15일부터 지금 쭉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한번 휩소가 있었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 휩소 8월 15일을 기점으로 쭉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휩소가 한 번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휩소 구간의 상단까지만 먹어주게 돼도 사실 그림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휩소 돌파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물론 이 25K 벽을 또 막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상당한 수준의 반등 랠리, 반등장이고 알트들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 정도 랠리 구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요 구간이 이제 11월, 이제 10월 중순부터 또 눈치 보기 장세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9월 22일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반등장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랬을 때 10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숨통 틔워주는 장세가 좀 나올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눌릴 수 있어요. 이 정도 반등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원웨이로 이렇게 가냐. 절대 그렇게 못 가죠. 이런 건 절대 없고, 이제 가다가 눌렸다가 좀 가다가 눌렸다가 언제 좀 한 펌핑 주고 좀 눌렸다가 마지막 피날레 주고 쭉 내려가는 뭐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 파동을 어느 정도는 주면서, 어느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주면서 갔다가 내려가는 요 정도의 어떤 랠리, 요 구간에서 1주에서 2주 정도의 상승은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하지 않냐.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좀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은 우리가 이제 현물 매수도 가능하고, 또 롱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아래로 눌리면 롱, 어느 정도 고점 나오면 숏, 요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12시간 봉을 보고 계신데, 이따 9시 기준으로 12시간 봉이 마감이 되죠. 근데 이 12시간 봉이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직전 음봉을 장악하는 형태의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도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 중에서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바닥을 찍어 놓은 구간에서 이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변곡으로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여기 상단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쳐줄 수 있지 않겠냐. 여기가 이제 23K 정도 되죠. 23K 정도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좀 올려주는 장세가 나올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우리가 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명확한 손절 라인이 있습니다. 18125.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물론 굉장히 악질적인 무빙이 나오면서 여기를 또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FOMC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있었고, 어쨌거나 누구나 예상했듯이 0.75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심하게 저점 갱신까지 해버렸다. 그 이후에 V자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기 구간이 조금 마지막 하락 구간, 마지막 최저점을 찍은 구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더 올려쳐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눌릴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봉인데 요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쭉 이 정도로 쭉 쐈으면은 좀 이제 눌리다가 어느 정도 눌려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숏, 롱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세밀한 차트 분석은 저희가 저희 카톡방에서 다 해드리고 있고 타점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11시 11분. 롱 잡아드렸죠? 롱. 11시 11분에 롱. 11시 11분이 요때였죠, 요때. 요때 롱을 드린 근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요 구간에서 롱을 정확히 잡아드렸던 타점과 똑같은 지점입니다. 뭐 패턴은 다 똑같아요. 여기 돌파할 때 롱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11시 11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어쨌든 바닥을 찍었고 여기서 이제 아랫골이 크게 달렸고 양봉 마감까지 쳐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옆으로 빼다가 여기서 요거 돌파하면은 롱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이 났냐? 바로 수익이 나죠.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납니다. 8%, 10%, 13%.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그 빔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추천드린 지점이고 빔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익절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9%, 28%, 18%, 29%. 자, 이런 식으로 48%까지 롱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정확한 맥점 타점을 분석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4시 34분에도 롱 드렸죠. 요때 14시 34분에 롱 드렸습니다. 롱 14시 34분에 롱 드려가지고 요때 좀 한파 눌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쭉 여기까지 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드리고 나서 상당히 잘 올라갔다. 롱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11%, 16%, 24%, 18%, 37%, 46%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뉴스 시황, 차트 분석 내용, 굉장히 기본적인 차트 강의, 매매 기법 등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데 도움되는 모든 정보를 저희 영상 하단에 요 카톡방 링크 100% 무료 공유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26분에도 체인링크, 아발란체, 엑시, 매틱, 에이브 요것도 롱 잡아볼만 하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비트가 바닥 찍고 이렇게 쭉 1주 2주 정도 반등하는 장세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트들은 더 올라가겠죠. 비트가 5% 올라가면 알트들은 10%, 20%씩 올라가겠죠. 자, 매틱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추천드리고 나서 잘 올라가죠. 잘 올라가고, 여러분들 지금 아발란체부터 해가지고 지금 알고랜드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눌리면 더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눌리면은 더 살 거다, 이렇게 간다라고 정확히 화살표 요 그림 정확히 그려졌죠. 요 그림을 영상에서 정확히 이때가 472원이었는데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더 샀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더 샀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오후 저녁 8시에 어제 저녁 8시에 다시 샀어요. 450원까지 눌려서 알고랜드 충분히 수익 보고 다 팔았지만 다시 산다. 453원에 사가지고 520원까지 480, 520까지 보고 들고 가겠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알고랜드도 저희가 요정도 지점에서 사서 쭉 먹고 눌렸을 때 여기서 사서 쭉 다시 먹은 거예요. 지금도 알고랜드는 이제 2차 목표가 520이기 때문에 52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얼마 몇 티가 안 남았죠 지금. 그러면은 또 눌리면 그 다음 눌림에서는 좀 진입은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빔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완전히 죽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알고랜드 같은 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물론 좀 더 여기서 한파 정도 더 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더 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알고랜드 좋은 코인이고 그동안 못 올랐던 코인이고 지금 거래량도 팡 터져주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힘의 크기에 따라서는 600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저희는 450원에 다 잡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알고랜드 뿐만이 아니라 아발란체, 엑시, 폴리곤, 에이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 26분에 4시 26분에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코인들이 이렇게 됐죠. 바로 올라가 버렸죠. 에이브 9%, 자, 매틱, 폴리곤이죠. 플러스 17%, 엑시 12%, 아발란체 11%, 체인링크 27%.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이 마진으로, 알트는 너무 고배율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위로 10% 아래 10%가 뭐 심심치 않게 터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트는 하루 10% 움직이기가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하죠. 너무나 덩치도 크고. 그렇지만 알트는 위아래 10%는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10배 정도 레버리지 쓰는 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배 정도는 근데 괜찮다. 5배는 여러분들 20% 정도가, 만약에 롱을 쳐놨을 때 20% 정도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청산인데, 사실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20% 더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그리고 5배 롱인을 쳐놓는 거지만은 좀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저 발바닥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아리 지점에서 샀다가 종아리부터 발목 정도까지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 놓으면은 알트들은 여러분들 비트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한 10%에서 20%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면 알트들은 50% 100%씩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알트 코인들도 마진으로 한 5배 롱 정도로 소액으로 여러 개 좀 분산해 놓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트가 전저점 이제 18,100달러를 깨지 않는 이상 깨면 안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 장세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이런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 저마진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요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한 2, 3일 정도 뒤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오래 들고 있지 않아도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뭐 45% 요런 식으로 또 찍히는 게 알트기 때문에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알트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고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반등, 요 정도 급의 반등은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지금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도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좀 비트코인이 좀 더 우상향하는 추세로 접어들면은 좋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달러가 좀 꺾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뱅크 오브 재팬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요 정도 지금 하락은 해주긴 했지만은 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죠. 고개를 들고 있다. 5분봉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 이 달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처럼 막 팍팍 움직임이 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여기서 이 정도로 올려친 구간에서도 상당 부분 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하다가 전고 돌파까지 하고 죽는 그림이 나오죠. 그럼 재수 없으면 이런 경우에도 지금 올려놓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고 돌파 한번 해주고 죽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 고점에서 횡보한다는 것 자체가 고점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횡보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횡보하는 것 자체도 약간 이제 막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에게 기대감은 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 장대 음봉으로 하나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전에 양봉 잡아먹는 음봉이 달러 인덱스에서 하나 팍 꽂혀주면은 여기서 팍 하나 꽂혀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후에 좀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후에 흔들다가 요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아마 요 구간에서 이제 비트 선반영이니까 한 요 정도 정점 찍고 꺾이자마자 비트는 막 불반등 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좀 일단은 뱅크 오브 재팬이 사실상 24년 만에 이제 엔화 매수를 이제 들어간 거라 이거는 지금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은행, 일본 정부 쪽에서 시장 개입이 들어가고 엔화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는 이게 시작점으로 해서 달러가 이제 꺾여주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시장의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반등이 나올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반등이 나올만한 지점까지 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 정부의 엔화 시장 개입 그로 인한 달러가 주춤거리는 형태를 방금 전에 우리는 차트로도 목격을 했었고, 자, 나스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루한 박스권, 이게 지금 9월 말부터 여러분들 이제 12월 말이면은 이 2022년도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10월 달이면은 4분기로 들어갑니다. 1, 2, 3분기 내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22년도에 그래도 4분기 한 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올라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죠. 큰 거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옵니다. 저는 내년에 상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보는 게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내리는 거를 24년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 이 점도표에서 어쨌거나 24년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4년부터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는 거 했을 때 그거는 또 차트에 선반영이 되면서 23년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비트가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24년도는 또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큰 하락을 줬었고, 일봉상의 대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도 한 번도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맞고 여기 고점부터 시작해서 맞고 죽고 지금도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이 대하락 추세선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땅바닥 구간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졌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렴의 끝이 조만간에 도래가 하는데, 이 수렴 그 끝에서 하방으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상방으로 한번 쳐주지 않겠냐, 이게 더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나스닥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달러도 좀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바닥을 지금 몇 번을 찍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찍고 어쨌든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다행인 점이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땅바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대하락 추세선 돌파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주면서, 이 추세 돌파하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 대추세를 어느 정도 좀 돌리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하락 추세선을 만약에 이번 횡보 끝에 빵 뚫어주면은 이것부터가 이제는 이 옆으로 기는 박스가 나오고, 이 박스 이후에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 들어가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제 변곡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털려야 되냐, 다 접고 나가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번 FOMC 이후에 흔들어져 낀 지금 구간이 역대급 땅바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고 이 추세선, 이 대하락 추세선 뚫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무빙 나오면서 22년이죠. 22년 이제 10월 정도 10월 11월 정도까지 좀 좋은 분위기 좀 한번 만들어주고, 인간적으로 이 정도까지 사람 힘들게 했으면은, 22년 내내 사람 괴롭혔으면은 막바지 이제 크리스마스 종 올리고 할 때 요때는 좀 그래도 나름 좀 올라가는 척 좀 해주고, 물론 빠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먹어주고 반감기 도래하면서 대불장 펌핑 오고, 좀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는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비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그리고 여러분들 좀 12시간 봉으로 추세로 대략적으로 심플하게만 생각해 보면요, 눌러주면은 올라갔어요. 눌러주면 올라갔다. 눌러주면 올라갔어요. 결국에 휩쏘든 뭐든 간에 눌러줬잖아요. 올라가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논리로 봤을 때도 지금이 조금 매수 찬스인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가 약 1주에서 2주 정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알고랜드도 물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늘 알트코인들도 분위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플이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약간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사실 이 리플이 그동안에 너무나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만큼 바닥을 잘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로 리플이 고개를 들어주는 것도 시장에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잡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플은 시가총액이 지금 29조짜리입니다. 29조짜리 코인이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묵직하게 가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도 리플이 한번 준비운동 돌려주고 여기 먹어주면서 돌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21년도 불장이 빵 스타트가 되면서,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싼 고점 이렇게 찍고 내려왔는데, 얘는 싼 고는커녕 여기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제 흘러내린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리플이 좀 올라가는 것도 좋은 신호로 하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리플이 만약에 이런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리플 혼자만의 호재가 아니다. 블록체인 시장 전반 전체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곤 같은 코인도 최근에 비트가 그 위아래로 흔들면서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여기 저점을 지금 안 깨놨어요. 자, 그러면 폴리곤은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서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한파도 올려칠 수 있겠죠. 1800원 라인까지는. 폴리곤도 그래서 아까 멤버십 방에도 이런 조금 우리가 잡코인들은 또 마진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잡코인은 근데 100만원, 200만원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이런 센티넬 프로토콜 이런 거 갑자기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뭐 덜컥 사게 되면은 잡코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시총 300억짜리 코인입니다. 잡코인 중에 진짜로 정점에 있는 진정한 잡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센티넬인데, 얘는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은 가격을 들었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그래도 좀 코인 색깔이 있는 샌드박스나 이런 알고랜드라든지 좀 이런 조금 개발자들의 능력도 있고 그 코인만의 독자적인 색깔이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조금은 담아 봤을 때 이 비트 반등장에서 조금 빛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한 번은 힘을 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테조스 차트도 요 구간에서 바닥 기고 이렇게 올려줬고, 충분히 바닥을 겪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줄 때가 도래할 수 있다. 테조스나 니어도 마찬가지죠. 니어도 이 정도로 좀 바닥을 이제 만들었고, 물론 여기서 좀 가줬지만 내려찍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발란체가 비트랑 굉장히 좀 같이 움직이는데 요즘에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데, 이 아발란체도 지금 이 정도로 바닥을 잘 만들어 놨으면은 이런 식의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이런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차피 바닥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스테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닥이에요. 지금 코인들, 이 알트코인들도 베이직 어텐션 이런 거 보면은 다 바닥이죠.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진입을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에이브 같은 것도 특히 에이브는 또 품절주죠. 딱 고정 16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요 코인도 이 정도로 바닥을 다져놨으면은, 그리고 여기 저점 대비해서 많이 빼지도 않았어요. 지금 비트는 지금 여기까지 다 내려왔는데 에이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가 많이 빠졌는데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 에이브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요런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브도 이 정도로 눌렸으면은 충분히 이 정도 급의 상승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조금 분산해서 사놓게 되면은 비트보다 좋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세럼도 마찬가지고 플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우도 이거 지금 땅바닥으로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한번 올라갈만 하다. 이런 식으로 플로우도 지금 자리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한 더 정확한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 다음에 정확한 이제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이제 영상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잡코인들도 펌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잡코인들 중에서 하이브도 이 구간에서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여기서 올려치고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는데, 최근에 비트가 그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줬음에도 큰 변동성 없이, 자, 그럼 이런 거 위로 올려치는 거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브도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거 이런 거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엘프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심심치 않게 위로 쏴주는 잡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은 충분히 지금 담아볼만 하다. 얘도 이런 거 빔 하나씩 주말에 빔 하나씩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엘프 쏘면 또 골렘도 쏘겠죠. 골렘도 지금 최근에 여기서 상승 쭉쭉 잘 밀어줬다가 눌렸는데 많이 안 눌러놨어요. 그럼 얘는 여기 지지받고 한 번 더 밀다가 이런 식으로 쏠 수가 있는데, 얘도 여기 자리 잘 지지하다가 연말쯤에 한번 피날레 빔 한번 이런 거 쏴주고 뭐 상장 폐지 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골렘 같은 것도.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힘 한번 세게 주고 나가지고 잘 지키다가
비트 빠지면서 좀 눌렸는데 지금 이 정도로 눌러놨으면은 거의 지금 땅바닥에서 힘줬던 자리까지 거의 다 지금 온 거거든요. 요 자리까지. 자, 요 자리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까지 지금 왔어요. 매물대 하단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지도 한번 힘 한번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썸씽 이런 것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코인들 중에 하나지만 가끔씩 이렇게 위로 쏴주는 무빙 나올 때 한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잡코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근본 있는 메이저 알트나 잡코인이나 조금 뭔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쏴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시장의 악재, 9월 FOMC라는 악재도 지금 어쨌거나 뭐 안 좋게 끝났던 좋게 끝났던 그냥 다 끝나버린 거고, 남은 건 이제 11월 FOMC인데 결과적으로 11월 FOMC에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0.75를 올리는 거고, 0.5를 올리면은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년에 금리 동결, 24년은 금리 내린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22년 지금 구간이 제일 암흑기이고, 이 암흑기의 끝에가 최저점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또 최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조금 빡세게 한 번 더 쳐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동원령을 이제 발표를 했죠. 동원령은 말 그대로 징집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병력들을 그냥 민간 남성이겠죠. 남성들 중에서 다 징집을 해서 이제 전쟁으로 다 이제 투입하겠다는 건데, 지금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러시아 남자들이 다 이제 국외로도 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반대 시위가 지금 러시아 전국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푸틴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빨리 이거 끝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세게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우리 쪽 피해도 늘어나고 하니까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쨌거나 그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근접한 국경 인근의 지역을 또 이제 찬반 투표를 해서 주민 투표 결과로 인해서 그 땅 따먹기를 하겠다는 이제 러시아가 합병 투표를 또 이제 실시를 하죠. 이거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 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는 이 땅을 먹고 전쟁을 끝내겠다, 요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푸틴이 지금 초강수를 두고는 있지만, 이거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전쟁 막바지에 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 또한 또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닥이 잡혔을 수도 있다, 지금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저점을 깨면은 그거는 좀 폐기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저점을 깨고, 이 저점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직전 저점을 또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 구간에서의 굉장한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에 잠을 자서 이 흔들기, 무지막지한 흔들기 확대를 해보면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릴 때도 여기 지지라인 박살냈다가 올릴 때도 다시 지지라인 박살내면서 올리고, 그것도 박살내면서 지지라인 박살내면서 여기 저점까지 뚫고 내렸다가 이러고 나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 흔들기면은 좀 역대급 무빙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도 있고, 그 결과 역대급 무빙 끝에 결국에는 숏이었지만 이 숏이 또 무지막지하게 또 빼버리는 이런 숏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점 그냥 살짝 깨면서 페닉스를 유도하면서 아래꼬리 확 달아버리면서 V자로 결국에는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무빙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최근에 있었던 이런 휩소 가는 척하고 꺾고 여기서도 흔들어 제끼는 이런 무빙들이 결국에는 바닥의 막판 끝에서 개미 털어내기 위한, 결국에 롱도 털어내고 숏도 털어내고 기차가 가벼워지면은 그때 이제 상방으로 출발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한 세력들의 개미 털기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요때 69K 69,000달러 이후에 쭉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대하락 추세선의 돌파가 나올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직전 저점, 저는 만약에 이 이후에 또 무빙이 저점을 깨는 무빙이 나온다, 그래도 최후의 마지노선, 어차피 지금 뭐 18,100달러나 지금 여기 뭐 17,600달러나 별 차이 없잖아요. 뭐 400달러 500달러 차이인데, 문을 우리가 그러면은 17,600 17.6K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열어두고 여기서 풀매수 때리고 여기서 풀매수 들어가서 여기 손절 잡는 거예요. 17,600 손절을 잡는다. 여기 깨면 사실 16K, 15K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 구간만 지켜준다라고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갔을 때 크게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달러 약세, 나스닥 반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FOMC도 얼추 이제 다 끝났고 11월 거 남았는데 어쨌거나 11월이 마지막 문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 이걸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은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조금 우리가 매수 관점, 롱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드릴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는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도 파동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금도 보시면은 안 꺾이죠. 여기서도 이 정도 올려쳤으면 이 정도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어요. 얘 그러면 여기 지지받으면은 여기 한 파 더 위로 또 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숏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고, 숏은 그래도 잡긴 잡아야겠죠. 얼추 여기서 한 파동 정도 더 쓰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 라인인데 요 정도 건드리면은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는 이제 숏도 잡아보고, 내리면은 여기서 또 다시 롱 잡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파동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보지만은 대세는 조금 롱 관점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알트코인들도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리플이 올라가는 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좀 더 좋은 뉴스들, 좋은 코인들 선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정말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